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요, 난소암에서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브라카 돌연변이와 관련된 파프 억제제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과연 이러한 파프 억제제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는데요. 파프 억제제가 사용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알아볼 내용은요. 첫 번째는 난소암 이렇게 하면 수술로 재발을 막을 수 있다라는 제목이고요. 파프 억제제를 수술하고 나서 1차 유지요법으로 사용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약제 이름을 적어 놓았는데요. 린파자 제줄라라고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방이 가능한 파프 억제제는 이렇게 린파자 제줄라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약제 이름을 적어 놓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파프 억제제가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약제 이름들이 있고 다른 나라, 외국에서는 사용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약제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놨습니다. 네, 저는 항상 근거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의 문용화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떠한 경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임상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임상시험 이름이 솔로1이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솔로1 연구이고요. 이 연구는 린파자를 1차 유지요법으로 사용했었던 임상연구입니다. 이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환자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난소암인데요. 새로 진단받은 3, 4기 난소암입니다. 이건 이제 재발된 난소암이 아니고요. 난소암으로 처음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병기가 3, 4기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돌연변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금 계열의 항암제, 즉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을 투여하고 나서 반응을 보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환자 조건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환자분이 난소암으로 진단을 받으셨고요. 3기 또는 4기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겠죠.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이제 표준적인 항암 치료인 백금 계열의 항암 치료를 할 거고요. 그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재발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약제를 이제 투약을 한다라는 그런 임상시험이 되겠고요. 이 환자들의 조건은 여기 2번에 해당되는 브라카 돌연변이가 반드시 있는 환자들은 이러한 약제를 투약을 하고 또 안 하고를 비교를 하는 이런 임상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생존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100에서 시작을 합니다. 무진행 생존율이 100%인데 모든 환자가 아직 진행하지 않고 지금 스타팅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한 환자가 하나도 없이 다 100% 진행하지 않은 무진행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암이 진행하는 환자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무진행 생존율에 속하는 환자들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약이 린파자보다 더 빨리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위약을 썼을 때 암이 진행할 이 확률이 더 높다. 린파자를 썼을 때 무진행 생존율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즉, 이 계단식 생존 곡선 이 그래프에서 위에 있는 그래프가 더 효과가 좋은 군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린파자와 위약, 그러니까 가짜 약을 비교했을 때 난소암 수술하고 나서 표준적인 항암 치료를 끝내고 났을 때 이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의 린파자를 쓰게 되면 진행할 확률을 70% 낮춘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이죠. 제가 린파자만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제줄라 연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프 억제제의 양대 약제라고 하면 제줄라와 린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줄라, 린파자 두 가지 약제의 임상시험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이제 제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 연구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줄라의 1차 유지 치료를 했었던 임상시험입니다. 이 연구도 환자의 조건이 비슷합니다. 역시 이 재발된 암이 아니고요. 새로 진단받은 3기 또는 4기 난소암인데요. 이 제줄라라고 하는 파프 억제제는 3기 중에서도 수술했을 때 잔존암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금 더 진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이었고요. 아까 제줄라하고 린파자 똑같은 조건인데 요거는 백금기 항암제를 쓰고 나서 반응을 보인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연구에서는요. 브라카 유전자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 환자만 포함한 게 아니고요.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든 돌연변이가 없든 이런 환자들을 다 포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유전자를 뜻하는데 그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이 난소암 환자들은 좀 한정적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브라카라는 유전자의 기능을 생각해 본다면 브라카 돌연변이는요, 이 암세포가 DNA라는 이제 유전 물질에 어떤 이제 손상을 받았을 때 그 손상을 이렇게 고쳐주는, 복구해주는 그러한 유전자가 브라카라는 유전자인데, 이 브라카의 돌연변이가 있다면 그러한 손상을 복구시키지 못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브라카 말고도 이런 DNA 손상을 복구시키는 유전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전자들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HRD라고 약자로 말씀드리고요. 상동제조합 결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상동제조합이라고 하는 게 DNA 손상을 복구시키는 어떤 그런 기작을 말하는데, 이런 게 결손이 돼 있다,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즉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것과 상동제조합 결손이 있는 게 어느 정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뜻이고요. 이 연구에서는 그래서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뿐만이 아니고 HRD, 상동제조합 결손 양성인 환자들까지 포함을 했고요. 또는 HRD가 음성인 환자도 다 한번 포함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바이오마커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생존 곡선은요, Y축은 무진행 생존율을 나타내고 X축은 무작위 배정 후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자, 보시면 제줄라라는 이 파프 억제제가 이 가짜약, 위약에 비해서 항상 곡선이 위에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있든 HRD가 양성이든 또는 HRD가 음성이든 어떤 경우에도 제줄라가 이렇게 위약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줄라를 투약하게 되면 난소암 수술 후에 표준적인 항암 치료를 해서 반응을 이끌어낸 환자들에 있어서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라카 돌연변이나 또는 이제 상동제조합 결손이라는 바이오마커에 따라서 과연 그 위험을 낮추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다라고 하면 위험비가 0.4입니다. 즉 60%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상동제조합 결손 양성인 경우는요, 위험비가 0.5입니다. 이거는 딱 우리가 계산하기가 좋죠. 이제 제줄라를 쓰게 되면 위험도를 50% 낮출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상동제조합 결손이 없는 경우, 음성인 경우는요, 이때는 이제 브라카도 정상인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위험비가 0.68이다. 즉 32%를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많이 벌어질수록 이 제줄라의 효과가 더 큰 것이죠. 그리고 위험비가 낮을수록, 이렇게 위험비가 낮을수록 제줄라의 효과가 더 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을 때 제줄라가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HRD가 양성인 경우가 중간 정도 되고, HRD가 음성이면서 브라카도 정상인 경우에는 물론 제줄라의 효과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위험을 낮추는 정도가 가장 작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린파자는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 위험비를 말씀을 드렸고요. 제줄라는요, 이렇게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든 없든 이렇게 다 효과를 보이는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임상 연구 결과를 보여드렸고요. 과연 실제로 환자의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3, 4기 난소암 환자가 있습니다. 3기 또는 4기로 진단을 받은 환자는 일단은 이제 종양 감축 수술을 합니다. 난소암은 이 난소암 자체를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95%를 잘라낼 수 있다, 또는 90%를 제거해낼 수 있다고 하면 수술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다른 암하고는 다른 특성이고요. 그래도 가능한 한 많이 잘라내는 것이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난소암은 3기 또는 4기라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종양 감축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 방지 목적으로 표준적인 항암 치료를 하겠죠.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을 씁니다. 1차 요법을 1차 1주기를 투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난소암 환자들은 생식세포 브라카 유전자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력의 검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파프 억제제를 쓰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브라카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왜 브라카 테스트를 처음부터 하지 이렇게 항암제를 1차 하고 나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이 브라카 테스트는요, 저희가 이제 혈액을 뽑아서 검사소로 보내게 되면 한 3주 또는 4주 그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항암제를 쓰고 난 시점에 이 브라카 테스트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생식세포 브라카 돌연변이가 양성이었습니다. 브라카 돌연변이가 양성이면 그러면 이 환자는 파프 억제제의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나중에 파프 억제제를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파클리탁셀과 카보플라틴을 2사이클에서부터 6사이클까지 또는 이제 9사이클까지 투약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죠. 부분 반응 또는 완전 반응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운이 안 좋으면 이게 효과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또는 아예 효과가 없어서 암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난소암은요,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 이 카보플라틴이라고 하는 게 백금제를 말씀드립니다. 백금 항암제인데요. 플라틴이라는 말이 붙은 항암제가 백금 항암제입니다. 카보플라틴 또는 시스플라틴이 있고요. 이런 백금 항암제를 쓰면 이 난소암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부분 이상의 반응을 보입니다. 부분 반응 이상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꽤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쪽일 것입니다. 부분 반응 이상을 보일 것이고요. 일부 극소수는 스테이블 디지즈라고 해서 안정 상태,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는 암이 더 커지는 진행 상태를 아주 극소수의 환자가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난소암은 치료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왜 치료가 어렵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재발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부분 또는 완전 반응을 보이지만 여기에서 안타깝게도 70 내지 80%의 환자들이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난소암의 완치를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뭔가의 치료를 추가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은요. 이렇게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을 표준적으로 6사이클 또는 9사이클 쓰고 나서 제줄라를 쓰거나 린파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으면 이렇게 1차 항암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유지요법으로 두 가지 파프 억제제인 제줄라 또는 린파자를 사용하는데 의료보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죠. 이 약제는요, 의료보험이 안 된다면 굉장히 고가의 약입니다. 그런데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으면 우리가 효과가 아주 좋다라는 게 임상시험에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효과를 환자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의료보험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줄라는 3년 쓰고 린파자는 2년을 쓰나요? 이거 3년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줄라를 임상시험 했었던 디자인에서는 3년을 투약을 했고 린파자를 투약을 했었던 임상시험 디자인에서는 2년을 투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요. 그 임상시험 디자인 그대로 따라가서 제줄라는 3년을 쓰고 린파자는 2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임상시험 결과처럼 재발률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실제 환자 케이스를 보여드리지 않은 이유는요. 이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지는 사실은 몇 년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이 된 게 작년 가을부터 의료보험이 됐습니다. 2021년 가을부터 의료보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환자분들이 이 약제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사용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오늘은 제가 그 케이스를 이렇게 따로 준비는 하진 않았고 이런 어떤 시나리오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증례 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역시 3, 4기 난소암으로 진단을 받은 분이었고요. 3, 4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수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브라카가 정상으로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브라카 정상인 건 저희가 몰라요. 이 중간에 검사를 했더니 정상으로 나오는 그런 케이스를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 보았습니다. 자,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을 수술하고 나서 1차 요법으로 쓰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나서 생식세포 브라카 테스트를 보낼 것이고요. 그 결과가 돌연변이가 아니고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다면 파프 억제제를 쓰면 재발률을 많이 낮출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생식세포 브라카 정상이면 파프 억제제를 못 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죠? 저는 재발률을 낮출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브라카 돌연변이가 없이 정상으로 나온다면요,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 이런 이제 표준 약제에다가 베바시주맙이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를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베바시주맙은요, 혈관 생성 억제제라고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각주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쓰기 시작해서 2사이클에서 6사이클까지 쓰거나 또는 최대한 9사이클까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카 돌연변이가 없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베바시주맙을 쓰게 되면은요,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오늘은 제가 이 파프 억제제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베바시주맙에 대한 내용은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베바시주맙 얘기도 한번 해드릴 것이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바시주맙을 이런 경우에 사용하게 되면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은 항암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한정 쓸 수가 없고요.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사이클 또는 9사이클까지 맥시멈 쓰고 나서 이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을 중단을 하고요. 그리고 반응이 있다면 베바시주맙만을 3주 간격으로 해서 18번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왜 18번인가? 20번도 아니고 이건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1년 12달을 3주 간격으로 해서 쭉 항암제를 투약을 하게 되면요. 최대 18번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주기까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베바시주맙만이 혹시 쓸 수 있는 옵션인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고 하시겠죠. 생식세포 브라카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요. 여기에서 베바시주맙을 쓰지 않고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만 쓰고 여기 베바시주맙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 제줄라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차이점이 뭐냐? 아까는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다면 제줄라를 급여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브라카 돌연변이가 없다면 제줄라를 비급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바시주맙은 급여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선택을 할 때 생식세포 브라카 돌연변이가 없이 정상으로 나왔어요. 베바시주맙과 제줄라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급여가 되는 베바시주맙을 먼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 급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면 효과도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브라카 돌연변이가 없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는요. 파프 억제제가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돌연변이가 있을 때보다는 효과는 약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이제 연구자들이 비교를 해봤어요. 이 브라카 돌연변이가 없이 정상일 때 베바시주맙을 유지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이렇게 제줄라를 유지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효과가 어느 정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물론 이거는 이제 임상시험으로 우리가 딱 두 가지 약제를 비교한 건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 후향적으로 데이터들을 이렇게 짜맞추면서 비교를 해봤더니 유사하게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Q&A 시간입니다. 림파자와 제줄라 중에 뭐가 좋아요? 이제 두 가지 약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림파자, 제줄라가 있는데 뭐가 더 좋습니까? 뭘로 처방받는 게 좋습니까? 이런 얘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림파자와 제줄라를 이런 똑같은 임상시험에서 이렇게 서로 비교한 임상시험 결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사실은 어떤 약을 처방을 받으셔도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에 맞춰서 처방을 받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림파자, 제줄라 뭐가 더 좋다 이런 이제 비교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든지 처방받으면 좋습니다. 처방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어떤 약이든 처방을 받으셔도 무관하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약입니다. 난소암 3, 4기로 진단을 받으셨어도 수술을 잘 받고요. 그리고 나서 표준적인 항암 치료를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을 6사이클 또는 9사이클을 쓰고 나서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다면 파프 억제제를 유지요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재발률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